잡았습니다. 공직 잡았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진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87회 임시회의는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권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군정 주요 업무보고는 그간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도 군정의 비전과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 내년도 군 정책을 가늠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정책 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고되는 사업들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수학기를 맞아 농업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의 항상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결성으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홍보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 사항 보고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유덕 의원의 이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2025년도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임성필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재단법인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계획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임성필 의원님, 안순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성필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원전 지원 사업 중 기본 지원 사업과 특별 지원 사업의 사업예산 편성, 집행, 정산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지원 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특별 회계로 관리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설치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국비기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일반 회계에서 적용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예산의 이월 기능을 부정하면서 단 한 차례만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2월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예산 편성 후 2년 안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은 사실상 전부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기본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득정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유경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23년 신한울 3소기 건설 재개와 특별지원 사업 가산금 200억 원을 지원받아 군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2024 사업 가산금 200억 원의 예산 집행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에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200억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약 70억 원의 예산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 지원으로 다음 연도인 2024년으로 이월되었고, 이에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사업단은 우리 군의 2024년 12월 말을 기한으로 기한 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제2월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집행부에서는 연내 사업비 전액을 소진하기 위해 뒤늦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9월 9일 제2의 추경예산으로 울진읍 둘레길 조성사업과 평해 명품 맨발 걷기 체험코스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의결 후 3-4개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이월된 예산을 한 차례 더 이월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제2월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본지원사업비나 특별지원사업비를 요구할 때 그 사업은 단기에 종료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면 제2월 해주겠다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의 조문은 작년에 우리 군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예산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반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예산을 적지적소에 투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3년간 8개의 가동원전과 건설 중인 2개의 원전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단지 소재지이자 국가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반백년을 육박하는 세월 동안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순응한 대가로 지원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상위 법령을 무기로 예산 집행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군의 예산 집행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지원받는 사업비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납을 강제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군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의 제2월 사용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5조 보조사업비의 2월 규정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제2월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은 우리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한 대가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들은 어떻게 보아도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제한을 조금이나 완화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평과 고충에 공감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법령 개정에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법령 개정 건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안녕을 위해 언제나 묵묵히 애쓰고 계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병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이며 그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 발생으로 인한 소비가 최고의 경제 활성화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울진군 또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울진군은 한울 원전에서 나오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어 타 지자체보다 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정작 울진 군민들은 정말 경기가 어렵다. 시장에도 가게에도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울 원전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지역 자원 시설세가 울진군에 납부되고 울진군은 이 예산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자체 사업과 정부 공모 사업 등을 선택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매년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원전 지원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 지원금은 우리 울진 국민들이 목숨을 바꾼 피 같은 돈, 차라리 쓸데없이 매년 돈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줘라 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현금성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러나 울진군과 같은 원전이 있고 울진보다 원전 호기가 적은 영광군은 지난 24년 12월 52,333명의 국민들에게 1인당 50만원 총 260억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석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2차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울진 국민들은 영광군보다 더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차 영광군 의회에 문의한 결과 민생지원금은 영광군의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긴 하였으나 원전에서 납부되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기에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울진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손병봉 군수님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 지원 사업과 별도로 현 정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2년간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별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의원 간담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당초 계획은 총 예산 828억 중 국비 330억 원, 도비 249억 원에 군비가 249억 원이었으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공모 선정 시 총 예산 828억 원에 국비 지원 330억 원은 변함이 없으나 도비가 100억 원이 줄어든 249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울진군은 도비 1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249억 원에서 349억 원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는 안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100억 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신청이 어렵고 현재 울진군 농민들이 받고 있는 농어민 수당의 도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군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서 속담 대실 후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영광군은 1, 2차 지원금을 합하여 국민 1인당 100만 원으로 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중복될 수 있는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가감하게 삭감해서 지원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하면서 여론을 수렴해보니 울진군에서 농민 수당을 받고 있는 농어민들도 1년에 60만 원을 받는 수당보다는 매월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본인 혼자 1년에 6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1년에 180만 원을 받는 것을 찬성한다는 사실을 더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울진군보다 원전을 적게 보유한 영광군은 전체 국민들에게 1, 2차에 걸쳐 1인당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공모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국민의 3월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이번 사업을 결국 포기하였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병목 군수님은 이번 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에 대한 책임 또한 울진군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자체에는 단순히 행정을 펼치는 기관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 주식회사 울진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 무상교육, 지원과 무상급식, 시내버스 무료 탑승 사업 등도 전국 최초로 시도했던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도입, 시행하고 있거나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형태의 사업도 머지않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급한 예산 삭감 및 재정 효율성 증대로 확보한 예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거두기식 사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칭찬받을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위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 공모 등의 기회가 있을 경우 울진군도 반드시 신청 및 선정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병복 군수님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로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울진군의 임시의 회의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제287회 회의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울진군의 임시의 회의 결정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길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정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집행기간에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정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울진군의회 연구단체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건은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조정, 활동계획,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 대상 연구단체는 총 2개 단체입니다. 먼저 울진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분석과 지속 가능한 시설정책 방향 연구 모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현재 울진군 내 건립된 공공건축물이 유지관리비 현황 등을 예산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향후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원은 임성필 의원, 김정희 의원, 안순자 의원, 장유덕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액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울진 내 미래를 위한 연구 모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현재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관내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역축제를 구상하여 각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구성원은 황현철 의원, 임동인 의원, 박영길 의원, 김봉남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액은 2천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가 있은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울진군의회 연구단체 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사무 또는 도사무에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감사 계획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목적의 부합성 그리고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행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군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휴일 제외 7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울진군 의료원, 한동해 산업연구원, 울진군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87회 인체에서는 울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2025년 11월 제2차 정례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반 운영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의 임동인 의원, 위원으로는 안순자 의원, 장유덕 의원, 임승필 의원, 박영길 의원, 황영철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보여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해드린 감사계획안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임성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승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회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의 융자 한도액과 대부 이율, 상한 방법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 소득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가구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안정자금 융자 한도액을 가구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2%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융자금의 상한을 연 1의 균분 상한에서 연 2의 균분 상한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재 기금이 2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점상에 영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홍보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한다면 이자에서도 많은 경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직면한 어려운 대내적 경제 여건을 무사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13조까지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권 발행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설치 및 운영 절약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도 우리 그 소상공인 가세특례라고 그래가지고 경북신용보정재단에서 경상북도 우리 22개 시군에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을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도 매년 3억에서 5억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다시 이렇게 상환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거를 10년만 한다면 50억입니다. 이 기금을 자체 운영한다면 저희들은 원금은 살아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싼 이자로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오늘을 버텨내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 말씀을 끝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광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단법인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시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복리정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에는 총 27억 2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대학생 장학금 21억 원 및 지역인재 양성기금 6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도농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학비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27억 2천이 발전소 특별 해결을 보니까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우리 장학재단에서 들어온 수입은 없습니까? 장학재단에는 일부 이제 장학재단에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장학재단 기타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발전소 원래 지금 특별 구체적으로 해결만 다 지원이 된다면 원래 한 해 뭐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내가 그야.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 여기 발전소 특별 해결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여기 장학재단으로 들어온 돈도 일부가 가야만이 전체 경쟁성에 맞다고 봅니다. 예. 학교 기숙사는 우리 재경 학사에만 지원을 해요. 나머지 일반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우리 재경 학사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그리고 뭐 우경 학사나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한 일반인 대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여기 보니까 학부모 학비 부담 가중, 국민들의 학비 부담 증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머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 학비 부담이 증가가 안 됩니까? 민격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거를 드리고요. 네. 또 예산의 발전소 특별회계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부 이 예산만 편성된다 하면 예산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에서 어느 정도 우리 또 재단 장학금도 받았어. 이 예산도 여기에 편성되어야만 맞다고 봅니다. 그럼 그 수천만 원 들어온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다 예, 정확기금에 다 편입됩니다. 여기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잖아, 그죠? 예, 출연금은 이제 우리 울진군이 이제 장학재단 출연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민간에서 들어온 거는 예, 장학기금에 다 재단으로 정립돼요. 별도 수입을 잡는 거니까. 예. 그 수입이 앞으로 여기에 이렇게 대학생 장학금의 일부가 녹아 들어갔습니다. 예, 다 녹아 들어갑니다. 예. 아니 여기 우리 출연금의 일부가 같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석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실은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 지금 총 27억 중에 21억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는 사용 지역 인재 양성기금 지원은 이건 어떤 종목에 집행을 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예, 지역 인재 양성 기금은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을 지역 인재 양성기금으로 집행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또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고위 학당 뭐 이런데 이렇게 지역 인재 양성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어요? 매년 있었습니다. 예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2천만 원 더 늘어난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즉 이제 양성 기금이 2천만 원 늘어난 거는 이게 계속 뭐 하여튼 물가 인상도 되고 뭐 그런 여러 측면에서 예, 기금이 뭐 2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추후에 그에 대해서 네, 한번 명쾌하게 네. 다시 한번 그 상세한 내용은 예. 이거 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지라실 의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지라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울진군의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인 총 497만 9천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에 드린 출연금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노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항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항 울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울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니어 국민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3조, 보건복지 정진의 책임 및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의 목적 및 정의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군수의 책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권장,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진군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례를 근거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 클럽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활성화 도모로 지역 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위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노인 등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제정 목적, 이불 빨래방 서비스의 정의, 지원 대상, 운영 방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은 2023년 12월 남북권 1호점과 2025년 7월 중북부권 2호점으로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위생 취약 어르신들에게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 위생 관리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울진군 가족센터 설치에 따른 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 2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의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가족센터의 업무 및 기능, 시설 등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진군 가족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다문화 가족은 물론 일반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울진군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과 아이돌봄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와 아이돌봄 지원 대상 및 범위, 비용의 지원, 아이돌봄이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비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보니까요, 우리 노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노인이라고 정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실 때 만약에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험을 들어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보험 다 상해보험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얼마 정도 지출돼요? 정확한 보험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읍면에는 한 2,300명 가까이 되고요. 예. 시니어에는 한 3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2,600명이네요. 2,700명 가까이 됩니다. 2,700명. 예. 상해보험을 들면 보통 얼마씩 들어요, 인당? 상해보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담당 팀장님 와 계시면 뱃속에 물어볼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하는 좀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 때 다시 정리를 해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과장님 그러면 자료 네네. 좀 주시고요. 예. 단순 3만 원 해도 2,700명 같으면 7천만 원 돈이 되네요. 보험은 어디 들었는지 보험사하고 예. 보장 범위하고 상세하게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고용을 하면 나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이 노인 일자리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읍면에는 65세 이상이고요. 아니 위로 연령 제한이 있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로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그럼 뭐 90세든 100세든 노동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네. 다 받습니까? 아니 저희가 일단은 면접이라는 그 서류 전형을 하면서 그분들이 거동이 가능하신지 혹시 지병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그 제가 이제 할 때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비참여했는 그또 점수가 있고 건강 상태도 점수가 있고 가족이 이제 노인이 혼자냐 뭐 부부냐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 통계를 내서 제가 채용을 하고 이제 탈락자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많은 어르신들이 몸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거리가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항상 건강에 따른 안전이 우리 최걱정이잖아요. 네, 일선에서 맞습니다.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를 합니다. 날 더우면 일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서. 네네. 근데 우리 건강 체크리스트를 우리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의학 전문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우리 한손의 단순 근로자들도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진단 확인서를 제출해야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또 꼼꼼한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만에 벌어질 일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네네. 안전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노인 일자리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갔죠. 네, 11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예요? 1,100억 정도 됩니다. 10%네, 그죠? 네. 일자리 창출에 엄청 이렇게 공헌을 많이 하셨네요. 과외 예산의 10%를 지금 이렇게 쓰셨어요. 물론 국비도 지금 보니까 네. 많이 받아오셨어요. 은혜보다 많이 받아오시고 더 많은 국비를 좀 받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울진형 노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상위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울진군 노인을 위한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다시 이제 제정하고자 한 이유는 상위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넣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간이라 그래서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가 2023년도부터 빨래방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사실 그때 요 조례를 좀 다시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 사업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요 사업을 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방 조례는 뒤에 보니까 따로 있던데 과장님 그거는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노일단이 2009년도에 전담 기간 시니어 클럽 때문에. 노인 복지 정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노인 일자리가 복지 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복지 정진에 들어가는 내용 아닐까요? 복지 정진에 들어가요?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18에 대해서 안순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저기 보험이 우리 국민 안전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보험 금액하고 제가 뭐 범위는 다 아는데 상해보험이 들어있는데 그 안전보험하고 중복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와서 그건 제가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니어 일자리도 네, 그 국비가 60%가 65%가 오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예, 예, 엄면 국비가 공익효과. 35%고 예, 일자리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에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빨래방 이거 지금 운영을 만약 이건 지금 누가 운영하려고 그 운영을 빨래방은 지금 시내클럽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 자체가 울진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가 따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운영비 지원이 그 건물에 관리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빨래방 사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하죠? 건물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 관리하는 조례가 따로 별도로 있는데 네, 타 시군에도 이 빨래방 사업이 있는데 조례가 있는 시군도 있고 뭐 굳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년에는 저희가 이 빨래방부터 해서 시니어 클럽의 인원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다 하면은 뭐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상위법이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좀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네. 시설물 자체가 공공건축물이라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물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이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운영비 지원이 예?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지 시내클럽 지원하는 부분인지 명쾌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시고 네네. 예, 다시 한번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시는 안 계시죠? 예,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맞죠? 12항이.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족센터를 이렇게 준공은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세요? 어떻게 직영 운영하고 계세요? 위탁 운영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은 저희들 의회 뭐 동의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됩니까? 그 위탁할 때 제 의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쪽 건물하고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가족센터 자체에 대한 위탁이 아니었는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2022년도에 위탁을 해서 지금 2026년 12월까지여서 저는 그게 다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예, 그렇습니다. 예, 모법인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 건물을 이전하고 여기에 따른 거는 상황은 뭐 변경이 돼도 위탁에 대한 거는
바뀐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주소지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다 바뀌었어요. 네네. 위탁에 따른 비용이 차등이 생길 것입니다. 예산의 변동이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위탁 법인에 대한 위탁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관련 법에 의해서만 제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가족센터도 제가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됐고 운영을 하는데 요거는 가족센터는 딱히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그건 다시 또 검토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장복사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 운영에 대한 조례가 다시 한번 의미를 두는 이유가요. 위탁 운영인데 여기 별도 운영이 아닌데 굳이 여기에 대한 운영 조례가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또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런 환경 설정들이 변경이 되었어요. 네. 특히 그 주차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그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그 가족센터가 함께 위치를 하고 또 처음 계획했던 대로 1층이 아닌 4층 건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단체도 2개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원들 차 댈 데도 없어요. 직원들 차량이 주공 아파트 뒤쪽에 그 6m 소방도로를 한 차선을 잠식해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 앞에 그 통행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차단을 해놨어요. 네. 거기를 차라리 차단할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 쓰죠. 일반 우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대모적인 건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 다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는 그 커브길에서 차량 두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뒤에 빨래방도 그렇고. 그 건물이 2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바람을 우리 가장 잘 아시죠? 예. 안 그래도 주차 대수가 지금 가족센터 21대밖에 지금 주차 대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제가 이제 그 빨래방하고 부산 이브 모델 하우스하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그 사이에 뭐 넓지는 않습니다만 공유지가 조금 있어서 거기 제가 보행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제가 지금 차단을 해놨는 이유는 아직 그 BF 인증이 아직 덜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만 좀 마무리되면 제가 그 앞에 주차선을 일직선으로 바로 될 수 있는 주차선을 하면은 한 15대 정도는 제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장애인 시설 뭐가 있는가가 안 났죠? BF라고 제가 건물 사용 허가는 났지만 장애인 시설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따른 사용 인가가 뭐가 안 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거를 잘 BF는 몰랐어요. 아니 BF는 건물 건축물에 저도 뭐 자세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든데 모든 게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가 이제 BF 용역인데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주차선을 끄면 그것도 저촉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산 이브 그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기가 편하신갑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개관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다니다 보면 이게 도로라는 착각을 하실까봐 제가 일단은 조금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제가 원래는 주차장이 별도로 우측이나 좌측으로 좀 넓게 있었으면 제가 거기를 이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아이들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지 못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하려고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우리 실과자님들 계시는데요. 좀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을 짓기 전에 주변 환경을 좀 보시고요. 주차장이 요즘은 차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먼저 개선이 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BF 시설 얘기하는데 장애인 저는 인정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인정시설이 지금 나지 않았는데 운영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의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운영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줘? 여기에 대한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죠. 지금 준공이 안 나 예비 인정 갖고 쓰는 거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물 울진군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아직도. 여기에 대한 보완들을 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과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납니까? 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왜라는 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돈을 110억 들여고 지었죠. 네네. 그게 장애인 인증 시설이 안 난다는 거는 뭐가 문제인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시고요. 네, 운영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화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아이 돌봄 지원 쪽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4조 울진군 아이 돌봄 지원조례 제4조 지원 사업의 3항 한번 보시죠.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간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가족센터 안에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으로 제가 제공기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얘기하면은 예. 이 표기 자체를 아이돌봄 서비스, 그 아이돌봄이 및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꼭 그 가족센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제공기관이라는 명시 자체를 꼭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국민 복리 정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정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하여 주시되 감사드리며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정 출연금 지원안의 상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세출 예산의 특례보정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특례보정 출연금 지원안의 총 규모는 5억 원이며 울진군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기 침체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 지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 특례보정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부담되는 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사업이며 울진군이 5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2배인 60억 원의 대출에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울진군 소상공인들의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적 어려움이 있다는 가운데 2024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업체별 지원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차 보존율을 2%에서 5%로 상향하여 경영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의 경우 5억 원을 출연하여 총 167건 60억 원 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와 같은 규모의 출연금으로 특례 보전과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입 외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우리 군에서 2차 보전액을 5억으로 그 추징금을 지원을 하면 12배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60억이라는 12배의 네네. 시행이 되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변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2025년 전까지는 10배였는데 원래 2025년도에 2배가 추가가 되어갖고 지금 22개 시군하고 경상북도하고 해갖고 12배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12배에 대해서 이 배수 요율이 네네. 증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은 이 변동되는 이 심사라든가 이 규정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출연금 배수의 관계는 이제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이 22개 시군이 들어오는 그 출연금 플러스 경상북도에서 출연되는 기금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됐을 때는 이게 이 배수가 아마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먼저 이 배수에 대한 요 기준에 대해서 변동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본회의 기간 내에 한번 업무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본 의원이 우리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오늘 발의를 좀 했는데요. 네네. 이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네네, 조금 비슷합니다. 네, 상통하고 지금 현재까지 한 20억 정도가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금은 반환되지 않죠. 네, 반환은 되지 않지만은 이 출연금의 특례 보정의 장점은 현재를 경북신용보증재단서 해준다는 겁니다. 저희들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그 출연금 대외 변제를 보면은 한 100몇 건에 한 16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이 못 갚았을 때는 경북신용보증재단서 추심도 하지만은 대변제 기능까지도 다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우리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대변제를 합니다. 어느 순간 보증회사가 다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보증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변제를 하라고 출연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과장님?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또 장점이 아니고 네. 보증보험 회사가 하는 역할이 보증서를 끊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반복물에 대한 보증서를 본인들이 수수료를 받고 끊어주는 거예요. 그 출연금은 우리 울진군이 지금 대신 내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요. 그 보증보험회사가 대변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보증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금 자체를 우리가 운영한다면 이 출연금이 20억이 적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보다 많은 액수들을 대출을 해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원금이 됩니다. 다음 우리 제안 설명을 하는 농변가에서 보시면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도기금을 해체를 하면 다시 저희 울진군 지방정부로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 40억 가까이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뭐 경상북도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상북도 산하기관이죠. 네네. 아마 여기 우리 농어촌진흥기금도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일 겁니다. 근데 두 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변제를 한다는 목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요. 이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대변제하는 일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만큼 사업이 잘 돼서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대변제를 했다는 게 우리가 큰소리 목소리 내가 할 얘기는 아니거든, 과장님. 하여간 이런 출연금이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이 얘기했듯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요. 저희 대변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네. 더 많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20억에 준해서. 그러니까 그 관계도 좀 확인을 좀. 의 장점은 뭐 우리 김성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건도 있고 이제 지금 이 조례 안에는 보면은 기금의 지원 절차 범위, 한도액, 상한 조건 이런 거는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이게 특례 보정은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 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특례 보정은 등급이 높은 분들 4등급에서 6등급 이렇게 신용이 낮은 분들을 위해 갖고 이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통과가 되면 이걸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례 보정 제도하고 기금 제도하고 한번 상충 한번 비교를 해 갖고 우리 울진군 소상공인들의 것이 더 적절한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신용 등급이 낮으면 아마 대출 금액이 나도 적을 거예요. 받는 대출 금액이 적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1등급하고 5등급, 6등급은 대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똑같은 금액을 놓고 4등급, 5등급의 신용 고정 등급을 대출을 해준다 이러면 저도 인정을 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아까 주민소득 우리 지원에 관한 우리 기금도 27억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소상공인이 분명히 우리 같은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여기에 못 받으면 가세 특례가 안 된 부분들은 주거 안전 기금에 어차피 1%하고 나머지 이자 보증 우리 군이 다 하잖아요. 이자에 대한 2차 보증 우리 군이 다 하죠. 예, 저희들 네, 그러니까 특례 보정만 이제 2차 보전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도 다 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놨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셔가지고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네네, 여러 가지 많이 써주세요. 네네, 기금하고 특례 보정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갖고 하여튼 우리 울진군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을 하고 다음에 또 의회도 한번 의원간 남회 때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인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에 저희 간회가 됩니까? 제외 업종은 있습니다. 그 간이 가세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뭐 담배업이나 뭐 주류업 이런 데는 특례 보증 제도가 안 됩니다. 매출이 일정 부분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네네, 종업원 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종업원이 있다가 그러면 매출이 발생이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일반 가세자가 조건이 된다는 얘기인데 간회 가세자 말대로 저희 소상공인들 네네. 간회 가세자 받는 매출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네네. 부분까지도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저희들 그 소상공인은 보통 그 주인 빼고 5인 이하에 있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임성필 의원님이 지금 발의해 주신 기금, 저희들이 이 특례 보정, 그 장단점, 학계 주민 기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잘 비교를 해갖고 하여튼 2026년도에는 소상공인한테 맞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네. 간회 가세자 네. 그 매출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죠. 네. 그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정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가 이게 피부로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기부보증재단하고 이거 협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종업원 수가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이게 조건이 네. 되더라고요. 간이 가세잖아. 회장님 한번 파악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의장 이상 질문하시겠습니다. 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네. 신청자 100%가 다 수용이 됩니까? 경북 신용보증재단에서? 100%는 지금 우리가 60억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네네. 됐을 때 네. 금액과 상관없이 그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네. 그 탈락자가 있나요? 네, 탈락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거는 저희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뭐 네. 어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안 맞을 때는 결국은 그게 최고 큰 규정이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넓게 보자는 얘기인데 아까 그 무조건 특례 보증이 좋다는 의견만 낸다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맞는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신용등급에 안 맞으면 그게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다 탈락자거든요. 그 60몇 건을 지금 아까 보니까 167건입니다. 161건을 네네. 신청해갖고 승인 남는 건수가 그런 거지 훨씬 그거보다는 더 신청자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극하게 탈락되는 규정 자체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가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수산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시군 그리고 금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41억 4천만 원을 기출연하였으며 2026년에는 1억 9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총 43억 3천만 원이 출연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 및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 분야에 필요한 경영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내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의사일정 제16항 주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울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정치권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생활과장 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생활과에서 제출한 주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울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정치권을 상정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주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립한 거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울진군 죽변면 중앙로 165-7번지 9 죽변면사무소에 위치하며 규모는 연면적 2,968평방미터,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죽변 나래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이며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2024년 2월 26일 받은 마을조합입니다. 수탁사 선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 4에 따른 수의 방법으로 하며 위탁금액은 운가 산정 용역의 결과에 따라 무상이며 위탁 범위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반입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 정기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군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울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은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울진군 도시재생 전략을 최초 수립하여 도시재생 유지사업 및 각종 생활 SOC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생활권 및 정규 여건 변화,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 방향 조정, 주민의견 및 신규 사업 수요 발생 등에 따라 기존 전략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략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그 주변 어린센터 예. 중국하시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1층과 4층, 5층을 민간 위탁을 하고 2층, 3층은 우리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예,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 위탁을 통해서 보면 비용 절감과 마을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하겠다는 예.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기관이 주변면 민간단체죠. 나를 협동조합. 예, 예, 민간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비용 절감과 마을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운영 관련한 안을 보면 예, 적자폭이 있는 것 같은데 적자폭 해소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적자폭은 이제 당초에는 그 직접 운영하고 이러한 이안 쪽에 보면 이안 쪽에 보면은 인건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 바는 있습니다. 그 안을 지금 저희들 좀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일반 그 인건비가 조금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회장님, 그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면 운영의 적자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 받는 게 절차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 난 뒤에 그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그러면 조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거 불가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적자폭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는 좀 협의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협의하고 난 뒤에 민간 위탁 공약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기 내에 반드시 협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직영 운영은 자료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안은 지금 현재 1억 3,900만 원 적자 위탁 수수료 요거는 지금 현재 하나의 그냥 적으네요. 예, 아닙니다. 안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안이 유력한 안이다. 예, 최저안이 같습니다. 운영 인력 2명에 적자가 17만 7,520원. 예, 5천만 원 좀 됐습니다. 적자가 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그 주변의 나래 협동조합과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 5천만 원에 대한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사업 거기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소득을 이 적자폭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적자폭에 대해서 분비를 덜해서라도 운영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정을 하셔가지고 위탁을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급하게 오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윤덕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인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금 임대 수입에 지금 식당하고 스마트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금을 전부 영유한 결과인데 그 세부 사항들에 있다는 그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변 시세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겁니까? 주변 저희들 지금 산정하는 거 보면은 저 스마트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저희들 그 임대하면 한 동당 보면 40만에서 50만 했는데 산정한 거 같은 건 그렇게 낮게 산정될 것 같습니다. 보통 주변 시세는 50만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15만 4천 정도 맞습니다. 측정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야기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분은 현실적인 다시 한번 반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한번 다시 또 시작 설명해 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지금 제가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장유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적자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협의할 수 있어요? 회의 중에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만약에 예. 군비를 지원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문제인데 그게 그 적극적으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군비 부분 대해서는 한번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답변할 게 아니라 이게 5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간에 만약에 적자난 부분을 보전을 해주려면 군비로 만약에 충당을 해주려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이 자리에서 지금 회의 중에서 뭐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날에 했던 경우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지금 현재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예. 이 부분은 그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적자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무상이고 다 좋습니다만 적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가지고 논의를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우려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판단하시고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계속해서 17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번에 그 울진읍이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이게 선정됐는데요. 그 점수 차이는 뭐 단연 많이 선정되는 게 그 용역 아닙니다. 그건. 용역 아니에요. 예, 그 선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선정되는 거 예, 선정된 게 전략의 용역입니다.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자료 보면 27쪽 이렇게 보면은 그 도시 재생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 거점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7쪽에. 예. 창업 거점을 이게 뭐 어떤 기존에 있는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청년들 창업을 한다든가 뭐 어떤 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창업은 또 도시 여기 농촌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제 송사인데 그런 창업 창업도 저 관내 있는 사람들 창업도 가능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진 바지기 시장 일원으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용역이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여기라 하면 창업 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 뭐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이 그런 게 있는가 싶어요. 지금 세부 사업명은 없고요. 그 안에 지금 현재 구역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공모사업 선정되면은 그거는 또 다시 또 부지를 선정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부지 선정해야. 예. 그거는 지금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은 아직 산정된 건 없습니다. 예. 보통 지금 죽변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00억,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포나 예. 죽변을 비해서 그때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뭐 많이 늘지는 않았겠죠, 그죠?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그 사업이 다 금액에서 틀리니까. 이게 지금 도시 재생 방향을 지금 이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알겠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예. 이상 좀 마치겠습니다. 네, 관계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도시계획 전략계획 이거 법정 명령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법령을 보면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 의견이 그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 전략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예, 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인정하는 기간이 어디예요? 인정 기간은 없고요. 울주군이에요? 안 그러면 용역사예요? 아닙니다. 도에다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으로 거기에 인정되는 그 예. 내용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도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최종 심사를 고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안에 한번 도에서 올리면 수정이 있으면 수정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너무 애매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좋습니다만 의회 의견이 제시가 됐을 때 이게 반영 또는 미반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절차가 없고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기관이 경상북도의 도시가 하면 도시가 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서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련 과에서는 이것을 그냥 업무적으로 의견만 가져갈 뿐이지 거기 의견 제시를 합니까? 거기들이 예를 들어 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의견이 타당하다면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 용역사에서 전문 용역사죠. 맞습니다. 그죠? 기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업체에서 변경안을 가지고 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 일전 한번 보고를 하셨죠? 한번 제가 간담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다 쏟아낼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역사를 통해서 경상북도의 해당 과에서 이 변경 요구를 저희가 절차적으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력실로 남기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정책 심의과 실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울진군 의료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규입니다. 평소 국민의 건강정진과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회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6년도 울진군 의료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26년 울진군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영보조금 70억 원과 퇴직급여 적립금 14억 7천만 원을 포함한 84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97억 9천만 원으로 2026년도 의료수가 1.9% 인상과 환자 증가 및 건강검진 활성화를 통해 의료 수입은 증가하겠으나 보조금 수입은 감소로 인하여 총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368억 7천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인상 등으로 70억 8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경영보조금은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역 내 필수 진료과 운영에 필요한 45억 9천만 원과 진료지원 등을 위한 수술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24억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70억 원입니다. 주요 손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응급실 운영에 25억 8,400만 원, 산부인과 운영에 2억 9,400만 원,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2억 2,300만 원, 요양병원 운영에 1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9천만 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되며 진료지원부서 운영으로 수술실 인건비 8억 2,100만 원, 영상의학과 인건비 11억 3,200만 원, 진단검사실 인건비 3억 5,300만 원, 물리치료실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4억 1천만 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2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 어려운 직원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고자 합니다. 산출 내용은 DC형인 학정기여형 5억 7천만 원과 DB형인 학정급여형 9억 원으로 총 14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내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울진군 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울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죠? 이번 환자가 저희들이 내년에 한 5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510명 정도. 이번 환자가? 예.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표기를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번 환자가 이제 그 평균 입원 환자가 한 60명으로 저희 매월? 예, 원래 대비가 한 명동은 몇 점 됩니까? 베드가 몇점 되죠? 88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을 많이 하려면 뭘 많이 해야 입원이 됩니까? 수술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뭐 충분히 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의료진들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원장님 이제 지시하고 계시고 또 저희 또 뭐 우리 기획재정부장이 또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가 많이 늘어나야 적적히 줄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라시는 임정필 의원님 지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퇴직금이 14억 7천만 원 정도. 이 퇴직금은 늘어나죠 앞으로. 예, 작년에 한 24억에서 작년 동안 지금 부담하는 11억이 감소했기 때문에 14억 7천만 원. 그때는 이제 밀린 퇴직금을 3년 소급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6년은 14억 7천만 원이죠. 27년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15억 조금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수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아마 이 퇴직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병원의 운영 수입은 줄어드는데 우리 직원들 수는 좀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건데 그죠? 저희들이 뭐 그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상승을 제한하고 또 그 운영을 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 지금 동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그 경영보조금 우리가 출연금이 한 17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또 보건복지부 협의해서 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법적 퇴직금 적립이니까 병원이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양병원이 한 14억 8천 정도 이렇게 적자를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요양병원을 그 당시 지을 때 한 80억 가까이 들었죠. 정확한 뭐 금액은 모르는 그 정도까지 정도가 아마 80억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80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인데 지금 요양병원이 매년 15억씩 적자를 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운영 적자에 대한 이런 걸 해소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뭐 차도도 그렇고 실제로 요양병원 자체가 이제 인건비 의사들 2명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간호사들하고 대체 인력들이 있어야 되며 또 그다음에 그 간병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 회전율이 좀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내원 환자 수가 좀 많으면 좋은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또 간병기가 높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도 있는데 요양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뭐 많은 뭐 대책을 해서 근본적으로 요양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를 이렇게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적자폭을 좀 메우자고 운영 방법을 좀 달리 하셨죠. 예, 뭐 간병비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간병비 지원을 하셨죠. 네. 그거는 의회에 와서 의회 뭐 출연금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간병비를 할인하고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추후에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를 추후에 협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그런 이런 법적인 관계까지는 저는 깊이는 안 해봤습니다. 오늘 14억 8천이 내는데 적자가 또 발생한다 하니 우리 현수막을 개점하고 간병비를 할인한다고 이렇게 우리 요양병원의 환자분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라고까지 광고도 하셨어요. 일반 개인적인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 출연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할인을 그렇게 하고 그럼 저희 의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더 불어난다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그 협의 과정, 의회 설명 과정에 대해서 별도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뭐 다시 예산을 이렇게 임의대로 편성해가지고 사용한다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제가 책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되고요. 이 적자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병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요양원으로 전환을 하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국비를 6억 8,800만 원인가 받은 치매 요양병원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 국비 때문에 지금 전환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몇 년간 사용을 했으니까 그 국비 반납하시고라도 우리가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15억을 적자를 보는데 그 6억 8천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묶여서 발행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다음에 상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장님 뭐 고군분투하시는 거 알아요. 저 정부에도 쫓아올라가 국비도 받아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27명이죠. 현재 25명, 약사 포함 25명. 이 지방의료원에 의사 선생님 25명이라 하면 엄청난 큰 병원입니다. 분단위에 의사 선생님이 25분 계시는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우리 공 소장님 뭐 제지연들처럼 요와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고생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필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은 계시죠? 네, 질의하실 의원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정책 18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사안을 선포합니다.